내가 타는 차가 곧 나다. 내 차를 욕할 바에는 차라리 내 와이프를 욕해라. 그렇지. 그렇죠. 맞죠? 맞아요. 좋아. 이렇듯 차와 나를 동일시해서 생긴 집단 중에 가장 최근 단체 회원님들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세대 타고 있고 테슬라 때문에 약간 인생이 바뀌어버린 지금 테슬라를 한국에서 가장 잘 누리고 있다고 생각되는 튜닝 초보 임철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철민님. 안녕하세요. 설사로 고통받고 있는데 억지로 끌려 나온. 근데 이분들 보니까 저는 테슬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무슨 차 타죠? 철민님은? 저는 911 탑니다. 아까 다른 거 타고 오셨잖아요. 네, 모델 S 타고 있습니다. 모델 S와 네. Y. 뭐 두 대를 타고 아우, 계시고 좀- 우리 가운데 우리 내 동생. 네, 안녕하세요. 좋네. 이게 테슬라야. 대구 테슬람 지부 전도사 최석권입니다. 37살이에요. 반갑습니다. 세 분 동시에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테슬람입니까? 하나, 둘, 셋. 아니다. 아니다. 태맨. 우리 임 대표가 볼 때 세 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인터뷰에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테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테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난 테슬람 절대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테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이비 종교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사이비 종교 다니는 걸 모르잖아요. 그쵸.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면 우리 석권님 먼저. 네네. 내가 생각하는 테슬람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원부터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슬람이랑 테슬라의 합쳐진 말이잖아요. 합쳐진 이슬람 위험해. 이슬람 위험해. 네. 어떤 특정 종교와 테슬라가 합쳐진 건데 적어도 우리가 테슬람이라고 부르려면 전파를 좀 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팔아야 돼가지고 어디 매매 상사에 넘길까 하다가 제 친구가 또 모델 3에 관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관심이 있으면 내가 내 차를 좀 싸게 넘겨줄게. 그래서 제가 헤이딜러에 올린 그 최고 가격보다 더 싸게, 그리고 서울까지 이제 탁송까지 해주고 내 그다음에 돈으로. 디테일링 손세차까지 해주고 제가 직접 탁송 기사를 했습니다. 직접 네. 가져다 줬다. 배달. 그렇죠. 그리고 저는 배달까지. 기차 타고 내려가고 어. 그 정도까지 해줘야 진짜로 사심 없이 친구들에게 테슬라를 전파하려고 하는 정도의 그런 뭐 전도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나. 양쪽 두 분은 나는 테슬람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한 분은 가운데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술병. 테슬라 술병. 네. 취하신 것 같은데요? 한잔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비었긴 한데. 우리 철배님은 근데 왜 팔을 들고 있어요? 파 아닙니다. 이거 제가 튜닝을 부추기는 방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튜닝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 오픈 채팅방 이름이에요. 부추방이라고. 테슬라가 아니어도 우리는 상관없다. 하지만 우리는 튜닝을 한다. 그 차가 테슬라일 뿐이다. 그래서 저희는 테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영상은 저희 모트라인이 사실 예전 초창기 윤 대표가 그 FSD 오토파일럿 테스트했을 때 테슬라 카페에서 찬양을 받았었어요. 최고의 자동차 리뷰어다. 최고의 채널이다. 그렇죠, 그렇죠. 터널 앞에 거기 꺾이는데. 그렇게 찬양을 받았는데 또 저희가 속초 TV를 하고 나서는 완전히 평가가 반대로. 모델 저 Y 새끼가 무슨 죄송합니다. 리뷰어냐. 제가 무슨 인증된 새끼냐. 제가 왜 테스트를 하냐. 테스트 방식이 잘못됐다. 어디서 저런 놈이 테스트를 하고 자빠졌냐. 그러면서 완전히 그 온도차가 싹 바뀌었어요. 우리 석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좀 저는 이제 또 롱레인지를 4모델을 다 타본 결과 모델 Y는 좀 덜 가는 것이 맞긴 맞다. 그쵸, 뻥튀기 그러니까 된 게 좀 맞죠. 뻥튀기가 모델 된 게 Y는. 있다. 네, Y는. 그래서 저는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괜찮다. 네. 모델 Y 차주는 한번 얘기해 주시죠. 모델 Y는 뻥튀기가 맞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여기도 거는 테슬라 차주인데? 테슬라를 꾸준히 몰아야 되는데 아닌 사람들은 이거 몰았다 저거 몰았다 하다 보면은 이거 봐 이거 봐봐 머리 아파 지금 벌써. 그 얘기 잘 꺼냈다. 좋아. 내가 그 테슬람들이랑 의견이 절대 좁혀지지 않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원페달 드라이빙이거든요. 저는 테슬람을 사실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지금 제가 세 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원페달 드라이빙이 무조건 내연기관 일반적인 주행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답이다. 원페달 드라이빙이 미래다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선 yes or no를 대답하고 이제 뒤에 설명을 해주세요. no. 네, 하나, 둘, 셋. NO! 누가 S야? 저 S입니다. 이분은 찐이네.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편하다.
그러니까 같이 탄 이제 동승자들한테는 멀미를 유발할 수 있지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다. 잠깐만, 멀미를 유발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멀미를 적게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지만 숙련도. 근데 멀미는 무조건 유발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발을 살짝 씹을 때도 감속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멀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운전자 입장에선 편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닌 이유가 있어요. 네. 제 모델 3 퍼포먼스의 목적이 확실한 차입니다. 저는 그걸로 트랙을 가야 돼. 사고 났잖아요. 그 살려가지고 사고 난 거를 살려가지고 지금은 좀비 된 애들을 다시 깨워가지고 가고 있는데 네. 걔는 트랙에 가려면 브레이킹이 뛰어나야 돼요. 원페달로는 그 브레이킹이 안 나와. 트랙 가서 원페달로 주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브레이크를 따로 밟아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일상주행에서는 일상 주행에서는 브레이크 발도 안 갖다 대지. 그렇죠. 그럼 편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 아니 뭐야, 너가 아니네. 여기 들어오면 예스네. 트랙이라는 특별한 것만 아니면 예스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럼요. 자, 이철민님은 왜 노인데? 원페달 드라이빙이 불편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다는 거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일단 정말 부드럽게 멈춰야 될 때. 어. 그때는 원페달로 하려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숙련을 하다 보면 유사하게는 가는데 내연 기관에 근접하게 가기에는 꽤 어려워요. 하지만 나는 가능한데 지금 이 사람은 안 된다. 아 잠깐만, 그러면 또 예스잖아. 그럼 예스인데 나는 가능하다 이러면. 나는 된다니까. 나는 예스네. 일반적으로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이 괜찮은데? 테슬람들하고 이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건데, 테슬람들은 공통적으로 저 얘기를 해요. 그래, 남들이 운전하면 원페달 드라이빙, 그래, 숙련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몇 년 운전했고 난 테슬람이고 난 집에 테슬라가 몇 대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숙련되어 있고 너처럼 그냥 내연기관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타력 주행을 할 때도 완벽하게 이질감 없는 주행을 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는, 호소를 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호소인이 아니라 참투루. 팩트는 뭐 가능하다.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다. 팩트로 가네. 제가 그러면 여기서 또 한마디 드릴게요. 예. 왜 원페달 드라이빙이 더 안전한가? 안전하다는 거. 원페달 드라이빙이 더 안전하다. 자, 가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어. 그래,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악셀을 떼잖아. 떼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떼는 근데 그 순간부터. 떼는 순간부터 감속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다. 그 사이 찰나의 시간 동안 그 제동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점. 이거는 그렇죠. 정답이지. 아니 이거 지금 제가 반박하자면 그 지금 살짝 느낌만 보여드릴게요. 악셀에 발을 대고 있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어. 깜짝이야. 절대로 회생제동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이 사람 발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절대 쫓아갈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이게 떼는 순간부터 감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풀브레이크 밟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일반 내연차는 풀브레이크 밟을 때부터 시작인데 얘는 회생 제동부터 시작이니까 결국에는 더 빨리 개입을 한다는 거죠. 윤 대표님은 이제 뭐 방금 그런 풀브레이킹 상황에서도 보세요. 악셀에서 뗀다. 그리고 브레이크로 발이 간다. 그 다음에 밟는다. 이게 똑같은데 원페달은 떼는 순간부터 그 감속이 들어간단 말이죠. 떼는 순간부터 감속이 들어가는 그 속도나 떼가지고 브레이크로 옮겨가지고 그걸 밟는 속도나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도? 안 나죠. 위급한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원페달 드라이빙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에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원페달에 익숙해져 있는 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급발진 사고가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익숙하다는 건가? 우리가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을 운전한 사람들이 브레이크는 왼쪽에 있는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다. 차를 세우려면 왼쪽에 있는 페달을 밟아야 된다 라는 거에 이게 몸이 익숙해져 있는 거는 이거는 정말 바꾸기 힘든 습관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타면 돼요. 진짜 이분이 테슬람이네. 진짜네. 범인 잡았네. 테슬라는 아닌 척하고 끼리 앉아가지고 두루든 테슬라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현재는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들어보니까 윤 대표님의 말이 일리가 있어. 일리. 그러니까 악셀에서 발을 떼가지고 그 옮겨가지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가 회생제동으로 잡는 거나 인간이 밟는 거나 사실 시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죠? 석권님 한번 반박해 주세요. 뭐
거의 없다. 그치 의미가 거의와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윤 대표님 아예는 의견에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또 역시 예, 그 사이에 찰나라는 우리 또 국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 찰나 시간 동안의 회생제도는 그래도 동작은 한다. 그래서 뭐 누가 더 조금 더 낫냐? 비슷하다. 그럼 오케이. 근데 원페달이 더 못하다. 이거는 제가 받아들이긴 좀 어렵다. 그래서 네, 저분은 사실 이것저것 차 돌려 타가지고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주행을 할 때는 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올 거에 대비해서 악셀에서 발을 발을 떼는 떼-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저런 데서 뭐 노란불이 갑자기 딱 바뀌어요. 혹은 뭔가 느낌상 저 앞에 신호가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악셀을 그러니까 그냥 떼고 있어도 되는 거를 혹시라도 옆 사람이 멀미를 하면 안 되니까 내 차 승차감이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이거를 부드럽게만 떼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잖아. 네. 그니까 테슬라미라고. 아하 이해했어. 처음부터 그게 불편하시다고 하면 되는데. 아니 불편한 거지. 그건 불편한 거잖아. 그치 불필요한 행동을 예전에 엔진차 탈 때는 없던 행동을 새로이 해야 된다는 거에 지금 불편함을 느끼다. 그렇지.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더라고. 그게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적응의 문제다. 적응을 하면 뭐 문제가 없고 지금 윤 대표님은 보니까 별로 적응하실 생각이 적응할 생각이 없다. 네. 근데 맞아요. 저는 숙련이 된다라는 거랑은 별개의 개념으로 저는 거기에 적응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메인카로 안 타요. 내가 적응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원페달은 여기까지 종료하고 두 번째 이슈. 아니 나 이제 원페달 나 이거 속 시원하지가 않는데 이거 지금? 아니 이게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야. 이거. 이해했어. 나는 충분한 어떤 이해했어.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셋 다 너네 테슬라 왜 샀냐 하니까 공통적인 단어는 오토파일럿이었어요. 그치. 오토파일럿의 성능은 누구보다도 여기 뒤에 앉으신 분들 그리고 윤 대표도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죠. 제가 궁금한 건 이거야. 이거를 정말 현대나 BMW, 벤츠의 주행보조 장치와 정말 다르게 내가 똑같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했을 때 정말로 얘는 내가 몸이 더 편한가? 더 편한가? 얘 성능은 좋아.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은 그래도 이거는 보조장치이기 때문에 내가 전방 주시해야 되고 핸들에 손 올려놔야 되고 인터체인지 빠질 때도 결국에는 내가 운전해야 되고 그런 걸 결국에 한다면 성능은 좀 더 좋을지 몰라도 결국에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그 긴장감을 줄이는 것은 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차선 중앙 유지 능력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다른 차들을 이제 제가 평일에 좀 놀다 보니까 시승을 좀 하다 보면 미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느껴져요. 중앙으로 쭉 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차선이 중앙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이다. 예를 들면 어떤 차종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 얘기해야죠. 여러 가지 또 그건 차주님들께서 그래야지 팩트가 되는 거니까. 바로 어제 제가 또 시승을 하나 했습니다. 네. 제네시스 G90. 근데 그거를 시승을 했는데 차선 중앙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가거든요. 그렇죠. 테슬라는. 네, 그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건 왔다 갔다 하면서 중앙에서 벗어날 때쯤 이쪽으로 들어가, 중앙에서 벗어날 때쯤 이쪽으로 들어가 하면서 얘가 그냥 가운데를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그거는 뭐의 문제냐면 신뢰의 문제다. 그건 그렇죠. 신뢰의 문제. 방금 석권님 의견 들었고 윤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도 많이 타보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도 많이 타보고 했을 때 정말 이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했을 때는 피로도나 내가 이 차에 대한 신뢰 같은 게 훨씬 더 올라가.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능력 자체 거기서부터 운전자한테 주는 신뢰도 이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능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차선을 읽어내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테슬라가 넘사벽인 게 맞습니다. 그렇지. 저는 봤어. 하지만 종합 점수를 보면은 명분. 이제 많이 떨어졌어.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회사가 치고 올라온 걸로 해주시죠. 떨어지다니요. 그걸로 해달래. 그건 많이 그건 쫓아와. 아니 둘이 뭐가 달라요? 두 개 뭐가 다른데? 아니, 떨어진 거는 낮추지 아니 말라. 그래가지고 낮아진 자기 아내를 욕하려잖아. 차라리 내 차를 욕하는 그래. 거에 떨어지는 건 기분이 나쁘대. 네. 그 정도 우리가 말씀 받아줄 수 조심해 있어요. 선행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 말씀을
자, 근데 거기서 제가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저는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 왜냐면 오히려 테슬라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면서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차간 거리를 추종하는 요 능력이 가면 갈수록 이 승차함과는 거리가 멀게 좀 변하고 있어서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내가 100km로 가고 있는데 앞에 60km로 가고 있는 차량이 생겼어. 그러면은 뭐 벤츠나 현대나 BMW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앞차를 만나도 내가 차간 거리를 뭐 예를 들어 100m로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쳐요. 한 60m, 70m까지는 먹고 들어가요. 쫙 먹고 들어가면서 브레이킹을 부드럽게 했다가 다시 100m를 만들죠. 이게 기본 로직에 깔려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바로 앞에 무슨 벽 만난 것처럼 브레이크를 때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다가 내 앞에 차가 뭐 모델 S 플레드였다고 쳐요. 이철민이 운전하는 차가 하필이면 앞에 가고 있었네. 갑자기 플락스를 쳐서 쫙 없어져 버렸어. 그럼 내 차 앞에 이제 갑자기 차가 그치. 없어졌죠. 그럼 이제 가속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되잖아. 이때 또 이 새끼는 플락스를 쳐요. 그 속도 맞추려고 쫙 올라가요. 근데 이게 고속도로에서 환장하는 게 앞에 어떤 차가 가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반박 좀 해주세요. 아니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죠. 왜냐면 제가 19년 말부터 거의 지금 4년간 오토파일럿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출퇴근 거리가 네. 하루에 왕복 200km예요. 그거를 거의 고속도로만 타서 오토파일럿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저 심지어 FSD도 없어. 오토파일럿만 다니는데 처음에 샀을 때 19년도 말 20년도 초에 로직하고 지금 로직하고 사실 똑같아요. 아까 앞에 차가 갑자기 슝 하고 가버려가지고 이게 차가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갑자기 풀악셀 한다? 그렇지 않아. 스무스하게 올라가요. 업데이트 안 한 거 아니야? 아니 했어요? 네. 진짜로. 근데 이게 업데이트해서 버전마다 좀 조금씩 다르긴 해. 달라져요. 맞아. 앞차 추종하는 그게 되게 예민도가 달라진다니까요. 네, 형제님들이 이야기하시기에는 말타기 버전이 있다. 그리고 그게 많이 해결된 버전이 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 성능이 좋은 버전일 때는 업데이트를 좀 지양하려고 하는 형제님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되게 네. 웃겨요. 꾸준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안 좋아질 때도 있고 좋아질 때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말이 됩니까? 업데이트에 따라서 차 이게 주행이 달라진다라는 게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아니, 저는 그게 아니다. 쫓아내. 내리라 그래. 아니 업데이트하면 바뀔 수가 있지. 차는 항상 발전해야 되는. 본인이 직접 얘기해야 돼. 저는 그걸 느낀 적이 없어서 네. 카페 같은 데서 가보면 아니 이번 업데이트에 따라서 뭐가 승차감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아니면 이 말타기가 심해졌어.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카페를 나왔어요. 휘둘리지 않으려고. 제일 큰 테슬라 카페. 네.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저는 그 과정을 또 지켜봤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저는 네.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로서 좀 제 차를 좀 희생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테슬라로 튜닝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싶다, 아니면 뭐 무슨 부품이 고장났는데 구하고 싶다, 이런 분들 도와드리려고 막 부품 찾아드리고 사드리고 막 했는데 그 반대파가 훨씬 많아요. 아니 왜 차를 왜 그걸 왜 바꿔가지고 타냐. 맞아. 난 그걸 못 견디겠어. 순정파. 취지가 맞지 않다. 나는 여기 휘둘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온 거야. 맞아. 중도를 유지하려고. 진짜 저는 제 생각에는 오토파일럿이나 주행 관련해서 말타기 아니면 뭐 이 거리 조절 바뀐 적이 없다. 그건 제 입장. 우리 타이어 지금 못 끼시죠, 석권님? 저 순정 타이어 뒤로 가른 거는 전부 다 아이온으로 갈고 있어요. 한국 타이어? 예. 어. 진짜로 친구들이 저한테 아이온 뭐 협찬 받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친구들한테도 다 아이온 추천하고 제 모델 S, 모델 Y 전부 다 아이온으로 바꿨는데 승차감이 다릅니다. 저는 타이어만으로 승차감이 달라진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승차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저희 모델 Y도 살 수 있을까요? 승차감.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 선을 넘었어 걔는? 그리고 특히 가격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특히 휠 사이즈가 큰 걸로 갈수록 좀 네임드 브랜드들을 쓰게 되면 S 제가 21인치인데 기본적으로 한 가격이 200몇십만 원 정도 하는데 타이어가. 네, 근데 한국 타이어 아이온은 그거보다 훨씬 저렴해요. 한 60%?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모델 근데- X는 사이즈가 없죠. 네, 없어요. 모델 X는 아직 사이즈가 그래서 없고. 타이어를 못 바꾸시고 차를 바꾸시는 거야. 승차감 개선이 안 되니까 지금. 답이 없구나. 화가 난다. 참고로 모델 3Y, S는 사이즈가 있고 X는 없다. 네, 진짜 말해야겠네. 진짜 괜찮아요. 그러면 또 테슬라 하면 유명한 게 조립 불량, 단차, 이코르 이제 정비. 네, 세 분 다 그것 때문에 정비소에 갔다가 결국에는 못 잡고 이제 항상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차량의 이제 완성도와 품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결국에 그것 때문에 테슬라를 선택 안 하는데 맞아요.
세 분은 또 이렇게 보기 좋다고 또 타고 다녀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의견이 있는지. 아 속이 안 좋아지네. 네. 다음 주제 넘어가죠. 설민이 아프다면서 오늘 활약 좋네. 아 그러게요. 활약이 오늘 굉장히 좋네. 펀치력이 대단하죠. 요거는 넘어갈까요 그럼? 아니야, 저 간단하게 네, 얘기할게요. 얘기해주세요. 네. 제 거 2020년식 모델 X가 확실히 얘네가 그 만듦새가 좀 부족하다고 느낀 게 네. 차가 2.5톤인데 하체 부품이 이런 게 현대 위아 이런 데서 순정 그 비슷한 부품을 사다가 조립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그 차 수리한다고 하체 부품을 샀는데 현대 위아 마크가 찍혀 있더라고요. 순정을 서비스 센터에서 샀는데 예전에 내연기관은 해봐야 1톤에 1.5톤에서 2톤 미만에 대부분 이 사이즈 SUV라고 해도 2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놈이 2,500kg짜리 무거운 차를 만들어 놓고 하체 부품이 다른 내연기관과 똑같으니까 못 버텨. 부싱이 터져, 드라이브 샤프트가 나가, 부츠가 터져. 반년이면 서비스 센터를 한 5번 이상 가는 것 같아. 아니 그냥 현대 위아에서 테슬라한테 위탁받은 부품을 그게 생산해서 맞죠. 납품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맞죠. 그게 맞는데 네. 이게 왜냐면 그 현대 위아가 대부분 납품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얘네가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모델 X 플랫폼 처음 나온 지가 2016년이에요. 15년, 16년인가 그래요. 네. 그때 만들어진 차랑 같은 부품인데 바뀐 적이 없는데 그럼 이게 제대로 설계가 됐을 것이냐? 저는 이거라는 거죠. 그 당시엔 전기차라는 것도 없었어요 거의. 석권님은 단차가 단차가 있었죠. 여기 앞유리, 요 쪽 앞유리에서 쪽문이? 비가 계속 들어왔어요. 샜어요 실제로. 나가 있었어요. 그 유리가 밖으로 삐져나가 있었어요. 네. 뻐드렁니 나오듯이. 네. 이게 근데도 나가 있었어요. 타고 탔어요. 아이 좋다. 센터 가서 고쳤습니다 감독님. 새 걸로 바꿨어요. 예. 철민님은 잡소리가 지금도 엄청나게 뭐 악몽처럼 나고 있는데 아직도 못 잡고 있고. 서라운드로 나죠. 그렇죠. 서비스의 그 뭐 인프라 같은 거는 만족하세요?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요? 이게 테슬라는 웬만한 경정비는 모바일 서비스라고 제가 직접 앱으로 예약하면 제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경정비가 근데 웬만한 아주 경정비라고 할 게 뭐 있어요? 뭐 와이퍼 갈고 냉각수 갈고. 뭐 그쵸 뭐 아니면 뭐 필터 에어컨 갈고 필터 갈고. 예, 그리고 저 그 창문에서 잡소리 난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보니까 문짝을 뜯었어요. 문짝을 뜯으니까 거기 안에 나사가 굴러다니는 거야. 이 나사가 왜 들어갔지? 처음에 미국 애들이 만들 때 넣은 것 같아요. 넣은 건 아니지, 빼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게 계속 두두두두두 돌아다니는 소리가 났는데 모바일 서비스에서 그걸 또 딱 고쳐주시고. 야, 하여튼 양쪽 두 분 테슬라만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죠. 저도 아니에요. 철민님도 아니고.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저 이철민 같은 사람이 뭐 진짜 어쩌라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솔직히 우리 저기 철배님처럼 네. 4천 5천 타면서 내가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의 질이 올라갔어. 아 너무 좋아. 와 4천 5천을 타면서 오토파일럿 없으면 어쩔 뻔했어. 따봉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정. 근데 이철민은 코앞이잖아요. 판교에서 판교로 출근해. 그러면서 오토파일럿이 좋다고 내가 그 많은 단점들을 다 감수하면서 나는 역시 테슬라가 최고야. 난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또 그것도 테슬라가 한 대도 아니야. 신상 다 말하고 있네.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것도 한 대만 산 것도 아니야. 그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얘기해봐요 빨리. 저는 또 충전이 회사에 그 데스티네이션 찾아가 있어가지고 꽁충하러 가시는구나. 꽁충을 하시러 테슬라. 네, 저 그 유지비가 없어요. Y도 최근에 워시액 처음으로 갈았어요. 그 외에는 유지비가 없어요. 유지비가 없는 걸 누리기 위해서 모델 S 플레드를 뽑으셨다. 뭐 그건 다른 이야기죠. 그거는 뭐 솔직히 그 가격에 그 정도 가속감을 주는 차가 하긴 없잖아요. 가성비가 끝이긴 하죠. 테슬라는 정말 매력적인 차다. 인정. 인정. 다만 요 매력적인 차에 헷가닥 좀 이렇게 정신이 돌아서 브랜드까지 정신이 떨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일부 장전해야겠다. 그 사람들이 썸파이브. 문제다. 그런 말씀 저는 뭐 드리고 싶네요. 네. 석구님이 근데 최근에 계약한 차가 있어요. 예. 또요? 최근에가 아니고 바로 어제입니다. 네, 바로 어제 계약한 차가 있어서. 제가 그리고 우주 명차 BMW i7을 제가 드디어 시승을 해봤는데 너무 차가 좋더라고요. 승차감이 좋은 차가 이런 차구나. 나에게 꼭 맞는 차가 이 차구나. 너 사탄 들렸어?